네, 오늘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정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이에요. SNS의 트렌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해 일단 간단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스턴트 카메라랑 텔레그램의 합성어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사진으로 쉽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사진으로 표현된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글을 쓰면 사진이 먼저 나오나요? 글이 먼저 나오나요? 글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더보기를 누르거나 밑에 사진이 나오죠. 인스타그램을 올리면 어떡하죠? 사진이 위에 나오죠. 자,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아무것도 안 쓰고 사진만 한 장 올렸어요.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페이스북에 아무 내용 없이 사진만 한 장 딱 올라왔어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상당히 시각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페이스북이랑 가장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어요. 사실상 같은 회사예요. 지금으로 이제 와서 보면 엄청난 대성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스타그램이 거의 페이스북이랑 맞먹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 그런 정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아주 좀 불안정한 요소도 좀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로고까지도 바뀐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갈색에 지금처럼 무지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것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구나. 아마 보시면 업데이트도 되게 많이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활용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뷰라든지 후기를 볼 때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가실까요? 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자체에도 되게 가치가 있고 성장세 있는 채널이다. 이 정도로 일단 찍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팔고 싶거나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어요. 이런 기준으로 나는 페이스북이 맞을까? 인스타그램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브랜딩.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홍보하는 채널은 페이스북이 좋을까요? 인스타그램이 좋을까요? 네.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되죠? 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보다 나을까요? 개인 브랜딩 하기에. 남자, 여자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일단은 10대, 20대는 비슷해요.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아요.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남자가 많아져요. 여성분들 좀 불편해요. 쪽지도 오고 뭐 페이스북 전화도 기능도 있고 표정 찡그리시는 분 있어요. 연락 많이 오시나 봐요. 그런 기능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꺼리시는 경향이 있고 일단 다시 페이스북의 장점으로 돌아오면 연령층이 다양해요. 인스타그램은 누가 많을까요?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층들이 메인이에요. 페이스북은 연령층이 다양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회사 대표가 SNS 한다? 페이스북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자기를 알리기에 되게 페이스북이 좋은 채널이에요. 그럼 개인 브랜딩의 개념은 무엇일까? 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할 건데 브랜딩이 낫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서 제품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고. 거의 많이 없네요. 그죠? SNS 제품 많이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페이스북 보고 막 제품을 구매하려고 페이스북 들어가진 않죠. 자, 페이스북은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를 오늘 보니까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감이 생기면 제 책에 대한 호감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저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들죠. 저에 대한 브랜딩,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나 제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에요. 저도 강의 의뢰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페이스북 이렇게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강연하고 있다 올려요. 바로 전화 오지 않아요. 근데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사에 강연이 필요한 날 맞아. 그분이 SNS 강의를 했었지. 저는 책을 냈지. 기억이 나서 연락이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운영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SNS에는 비즈니스 계정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계정 이름 뭐죠? 스토리 채널이라고 있어요. 소식 받기라고 뜨는 건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도 비즈니스 계정 있죠? 이름이 뭐죠? 페이지. 맞아요. 페이지예요. 자, 여러분이 그럼 제품을 홍보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홍보한다 그러면 페이지를 홍보해야 될까요? 개인 계정으로 홍보해야 될까요?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개인 계정은 친구가 5,000명까지 돼요.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는 무제한. 그럼 이것만 보면 페이지 운영하셔야겠죠. 친구 수가 많아야 되니까. 자, 근데 개인 계정 친구 신청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친구 30명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추가하면 그죠, 친구 추가하면 되죠. 50명 추가하면 30명 받아주겠죠. 일반적이죠. 자, 그렇게 30일 동안 했어요. 30명씩 늘려서 30일 했어요. 몇 명이 늘죠? 900명이네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면 5,000명 가죠. 자, 근데 여러분 페이지 언제 좋아요 누르세요? 페이지는 친구 신청 기능 없죠. 좋아요 언제 누르죠? 재밌는 게시물. 그죠. 컨텐츠가 있어야죠.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감동이 있거나. 그럼 여러분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 자신이 없다 그러면 페이지 운영하는 거 쉽지 않죠.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동영상, 그리고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에 연결이 되는 건데, 동영상의 단점은 뭐예요? 길다. 그죠. 계속 다 봐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게 카드 뉴스 장점이에요. 카드 뉴스 어때요?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어서 보기 되게 편하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7가지. 그래서 짜르르 넘기기 편하죠. 동영상의 장점은 높은 체류 시간, 몰입도. 그래서 카드 뉴스랑 동영상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오면 일단 제품, 아까 사진 위주의 어떤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인스타그램도 비즈니스 계정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이름은 따로 없어요. 개인 계정이, 여러분 하시는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오늘 바로 변동이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페이스북에선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페이스북에선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공유와 링크. 그죠. 눈이 좋아요, 이 친구가. 센스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예요. 공유랑 링크가 안 돼요. 공유는 리그램, 리포스트 이런 별도의 어플을 쓰셔야지 되는지 자체의 공유 기능이 없어요.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두 번째, 글 속에 링크가 안 걸려요. 쇼핑몰로 보내줄 수가 없죠. 프로필에서만 유일하게 걸린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링크가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되게 치명적인 확장성이 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비주얼적이다, 쉽게 퍼진다, 이런 확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랑 블로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이 하는 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랑 SNS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채널이 뭐 유튜브. 얘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또 하나의 채널로 넘어오면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폐쇄형이에요. 밴드 여러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마케팅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링크를 보내줘서, 그러니까 마케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케팅이 되는 채널이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큰 카페가 있잖아요. 새로운 카페를 만든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중고나라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중고나라 비싼 카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죠. 이미 중고나라가 크니까. 그래서 SNS에서 선점이 되게 중요해요. 먼저 만들어야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블로그랑 SNS가 일반적인데,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한 단어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노출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명동 맛집 검색했어요. 몇 페이지까지 볼까요? 야박해요. 이렇게 마케팅이 점점 어려워진 이유예요. 이 페이지 내에 안 들어오면 안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 주신 답변으로 보면. 그래서 좀 상위 노출이 되게 중요한 채널이다. 자, SNS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마케팅을 보면 팔로워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통, 진정성. 사실상 마케팅 코드 보면 꼭 그게 정답이 아닌 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물을 먹는데 이 물에는 미네랄이 1g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소량이죠.
자, 그럼 제가 미네랄이 풍부하게 이 물에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g 들어있는데.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사기꾼인가요, 제가? 잘못된 표현인가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1g은 엄청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했었죠. 물이 반이나 남았냐?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표현과 같아요. 결국에 마케팅이 어떤 포장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에서 결과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제 오래 가려면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요새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SNS에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는 이유가 팔로워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통이나 댓글 뭐 공유 이런 게 일어나려고 해도 팔로워가 있어야 공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SNS 마케팅 핵심은 팔로워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팔로워가 많기 위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컨텐츠라는 얘기가 나와요. 볼거리가 있어야 팔로워하고 소식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나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어떤 글이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보이죠? 내 피드에서. 또 첫 번째, 내 친구의 글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여러분 제 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팔로워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친구가 많아야 많이 보고 홍보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친구 중에 어떤 글이 보이냐는 것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순, 그죠? 최신순?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순으로 나오지 않아요. 관계도를 계산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좋아요나 댓글이나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의 글이 먼저 보여져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인스타그램 초창기에는 시간순이었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변경되면서 페이스북과 같이 관계도를 계산한다.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분이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인스타그램 친구예요. 이분이 글을 썼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2시간 뒤에 확인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 페이스북 친구 1000명이 글을 썼어요. 자, 시간순이라 그러면 몇 번째 있나요? 저분의 글이? 1001번째 있죠. 자, 그럼 제가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제가 언제 1000명을 다 내려보겠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낸 사람의 글을, 소통하는 사람의 글을 먼저 보내준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관계도를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시려면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도달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NS가 도달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57%죠. 무슨 말이냐, 100명의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글을 쓰면 57명 정도가 읽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SNS의 도달률이 상당히 높죠. 왜 SNS의 도달률이 높을까요? 제가 SNS에 글 더 많이 본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SNS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그죠?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면 뭐 하세요? 눈팅 하시죠?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서 남의 글을 계속 읽어요. 이렇게. 그죠? 그때마다 남의 글이 나한테 계속 도달이 되죠. 이유 없이 들어가서 계속 읽으시니까. 그래서 도달률이 높은 채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이거 하나 질문을 드려볼 건데 제가 이 포인터기라는 거를 팔고 싶어요. 근데 이슈는 하나가 있는데 가정을 하면 이 포인터기라는 걸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가 포인터기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를 때. 자, 그러면 블로그로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SNS로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SNS. 왜죠? 많이 빠르게. 많이 보니까 여러분 네이버가 더 사용자 많다고 했죠? 그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보면. 그건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이 포인터기라는 거 지금 제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포인터기라는 단어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네이버에 칠 단어가 없죠. SNS 우연히 봤는데 포인터기라는 거 봤어요. 우와, 이렇게 편리한 게 있네? 사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 네이버 마케팅 맞지 않아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해시태그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치지 않는 일단은 기준이니까.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홍보가 쉽고 인스타그램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아까 제가 사진 위주라고 했어요. 사진으로 표현되는 업종이 되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표현되는 업종 뭐가 있죠?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외식업. 그러니까 사진 음식 맛있어 보면 갈 마음이 들 수 있죠. 자, 패션,
너무 이쁘고 사람 여러분 팔로우 하시는 분도 많고 의류는 구매를 많이 해보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까 나온 뷰티, 헤어, 색조, 네일, 시각적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필라테스, 요가 되게 이쁘고 섹시한 분들 많아요. 팔로워도 많죠. 육체적인 것도 되게 시각적인 거에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자동차라든지 여행 이런 것들도 다 시각적인 그런 개념이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아이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홈 버튼 내가 이제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그런 개념인 거고 두 번째 돋보기 해시태그나 친구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사진 올리는 거 기능이 있으실 거고 동영상도 여기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트 모양은 알람 나를 팔로우하는 분들 댓글 뭐 이런 좋아요 달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이 내 피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프로필 영역이 나오시는데 프로필 수정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이름이라는 영역은 상당히 중요하세요. 해시태그 거기 돋보기 거기서 검색이 되세요. 인기기라는 분에서 그래서 명동맛집 치면 제가 팔로우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을 추천해 주는데 거기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눌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용자 이름은 지금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진수로 활동하다가 이름을 바꿔서 다른 상업적인 계정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터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제한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해시태그가 들어갈 수 있게 프로필 돼 있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그냥 보실 수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링크가 걸리는 유일한 영역이죠. 여기 프로필에만 링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링크에 대부분 이제 많이 넣는 것들을 좀 보면 플러스 친구 요거를 많이 넣는데 아까 제가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해보시냐면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그 돋보기 버튼 친구 검색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얼쑤라고 쳐보시면 제 계정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친구 추가를 하게 되시면 저랑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이 추가를 해서 상담을 하시겠죠. 자, 그럼 이 플러스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4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걸 상담 채널로 쓰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저랑 카카오톡 하시려면 원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전화번호 저장, 아이디 추가죠. 아이디 영문 아이디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글명 얼쑤라고 검색하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 장점, 한글명 검색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상호라든지 내 상품으로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지금 친구 수 혹시 보이세요? PPT로 2,985명 정도 있네요.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보내면 2,985개 개인톡이 쫙 열려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공지, 프로모션, 이벤트, 뭐 빼빼로된 빼빼로데이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 문의 온 분들에게 단체로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요 플러스 친구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 URL이 있어요. www 하는 URL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링크에 넣으실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글 쓰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상담창이 열리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능하신 게 요 플러스 친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 개인 카톡은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죠. 맞나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여러분과 상담할 수 없죠. 이 플러스 친구 어플을 사용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서 상담해 줄 수 있어요. 매니저 기능을 줄 수가 있고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의 카톡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뭔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 하나 더해서 카카오톡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 친구로 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파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해 주셔야 되거나 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플러스 친구 활용하시고 그 모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플러스 친구 상당히 추천드리는 상담 채널이고 여기 아까 인스타그램 링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담 채널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조금 복잡하시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오픈 채팅 링크가 있죠. 걔도 여기다 넣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신 장점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글 쓰실 때의 요령을 조금 말씀드리면 글을 한 번 올릴 때 기준으로 사진이 10장까지 올라가요. 동영상은 1분, 60초죠. 해시태그는 30개까지 들어가요. 30개 이상 넣으시면 해시태그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꼭 본문에 안 넣으시고 댓글에 다셔도 태그가 적용이 돼요. 동시에 로그인되는 개수 몇 개까지 된다고 지금 보여지나요? 5개예요.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개수는 5개. 자, 그럼 여러분 계정 추가를 해야 되겠죠.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계정 추가 맨 밑으로 내시면 계정 추가가 있어요.
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휴대폰 번호가 5개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메일만 있으면 계정을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네이버 기준으로 네이버 아이디 3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계정 3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뭐 구글 메일 하나, 그러면 4개. 다음 하나, 5개. 이런 식으로 메일로 될 수 있다. 근데 IP가 너무 똑같으면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만드는 기준은 메일 주소다. 휴대폰 번호를 꼭 인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고, 채널을 다계정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시태그에서 다양하게 올릴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저를 홍보하는데 제가 제 글을 쓰게 되면 홍보죠. 광고죠. 제가 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의 계정이 저 글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후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의류를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계정 중에 어떤 계정을 팔로우 하실래요? 오른쪽. 그죠. 그럼 저 고민해야겠죠. 예를 들면 옷을 팔려고 해서 인스타그램 시작했어요. 근데 옷 사진 먹으니까 친구를 안 해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올리는 거죠. 신제품 찍는 게 아니라 마네킹에 옷을 입혀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신상품을 이렇게 마네킹에 입혀봤는데 이쁜가요? 라고 올렸어요. 이거 일상이에요, 광고예요? 일상이죠. 제가 마네킹에 입히고 있는 내 일상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누군가는 이 옷 사고 싶어요. 코디가 이쁜데요? 라고 광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개념. 그래서 컨셉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계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개인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여러분도 바로 전환이 가능하세요. 방법은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계정 전환 누르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셔야 돼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하시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시게 되면 아까 링크가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요. 쇼핑 태그, 샵 기능. 바로 제품을 이렇게 눌러서 쇼핑몰로 보내줘요. 아마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쇼핑 기능이고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가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페이스북 들어가서 페이지 들어가셔서 제품 등록을 해주셔야지만이 아까 거기서 제품 태그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잘 나오시니까 하시려면 비즈니스 계정이어야 된다. 이런 샵 기능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전화하기, 문자하기 기능이 앞에 달리게 되고, 찾아가는 길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 기능도 있고요. 통계 기능은 비즈니스 계정에만 제공을 받아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몇 명이 이 글을 봤는지, 계정 전체에 대한 기능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엔 게시글 하나에 대한 도달률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내 링크를 얼마나 눌렀는지 이런 통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툴이고요. 홍보하기 기능이 있죠. 여러분 스폰서라고 뜨는 거 보시는 거 있죠. 내가 친구가 아니지만 친구가 보여야 되는데 아닌 것들이 보여요. 스폰서라고 떠서. 바로 이게 비즈니스 계정인 홍보하기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타겟팅 광고가 돼요. 페이스북이랑 같은 회사다 보니까 연령층, 성별, 지역 기반으로 해서 홍보 기능이 가능한 것들이 요 홍보 기능이 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이건 비즈니스 계정은 아니지만 내 스토리에서 글을 올리시게 되면 하이라이트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하이라이트 기능의 강점은 내 인스타그램 첫 화면에서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보시게 되면 5개가 보여요. 지금 제 계정이니까 저기 신규 추가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5개의 버튼이 보이시고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스토리에 글을 올리셔야 돼요. 내 스토리는 홈 버튼에서 내 스토리를 누르셔서 24시간 있다 없어지는 기능이죠. 그걸 올리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하이라이트 추가라는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GTV라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동영상을 이제 추천해주고 보이는 건데, 동영상 1분밖에 되지 않는 걸 이제 60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인 거고, 자체적으로 이제 가로에서 세로형에 최적화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가입자를 바로 가져오면서 IGTV가 또 핫한 채널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 해시태그, 팔로워, 다이렉트 메시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는 단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검색했을 때 인기 게시물, 최근 게시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글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기 게시물은 이제 기준이 없어졌어요. 마케팅의 기준이. 왜냐? 여러분이랑 저랑 보이는 게 달라요. 나의 관심사를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좋아요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게시물 기준으로 마케팅 많이 올리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 선정하실 때는 그냥 게시글 수 많은 기준으로 쓰시면 노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팔로워 늘리는 간단한 팁을 드리면 선팔하면 마팔이란 태그
들어보셨을 건데 꼭 선팔하면 마팔 이 단어여야 돼요. 왜냐? 이 글이 게시글 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선팔, 마팔 하시면 일단 선팔이 먼저 팔로 한다. 그래서 마팔 해주겠다. 그래서 팔로우를 늘리는 약속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팔로워 늘리는 방법은 이제 이벤트. 요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많아서 리그램, 리포스트 이벤트를 통해서도 팔로워를 확보하실 수 있다 보실 수 있고요. DM은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한데 약간의 노가다성이 있어요. 제가 여드름이라는 키워드 들어가서 여드름 있으신 분에게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드름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제품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요. 자, 그렇게 보냈어요. 살까 안 살까요? 안 사죠. 100명 보내면 사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확률적인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어플들 뭐 별도의 어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언팔해주는 어플, 예를 들어 날 팔로우하지 않는 사용자를 알려주는 어플들도 있고요. 사이즈 맞춰주는 어플, 공유하는 어플, 태그해놓자 어플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라이크미라는 어플도 있는데 얘는 이제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어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그해놓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를 추천해주는 어플이에요. 여러분 태그 쓰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어플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맞는 태그를 추천해 준다는 거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왔고 아마 생소한 기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두셨을 때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셔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